그들은 매혹적인 향기를 품고 있습니다. 사람조차 매료될 만큼 강렬한 향이죠. 오랫동안 우리 땅에선 그들을 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전설처럼 남아있을 뿐이었죠. 50여 년 만에 그들이 다시 생존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도 지금 배설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지금 계속 있어, 배설물이. 오쪽, 저 위로. 지금 소리가 딱 나서 딱 봤더니 일로 뛰는 거야. 사향노루 1급 멸종위기 야생동물. 왼쪽 앞에 견치 보이죠, 하얀 거. 이렇게 툭 튀어나왔잖아, 이거. 전설이 돌아왔습니다. 들은 이야기는 많아도 직접 목격한 사람은 극히 드문 동물. 베일에 쌓인 녀석을 찾기 위해 오늘도 끈질긴 추적이 계속됩니다. 그 흔적 또한 아주 비밀스럽죠. 그죠? 사양누루는 똥자리라 그러죠. 똥자리를 하고 또 많이 400개에서 1000개 정도 배설을 하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이제 확연하게 구분되는데 근데 또 마른 거를 봐서는 애매하긴 해요. 그동안 험준한 산을 넘나들며 사양노루를 찾고 있는 두 사람. 그런 두 사람은 작년 가을 전설의 실체와 마주했습니다. 그날 이제 카메라 점검하러 왔다가 이제 상부에서 카메라 점검하고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사양노루 그 뛰는 그 낙엽 밟히는 소리 촥촥촥 이 소리가 나서 딱 느낌에 사양노루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봤더니 이제 밑으로 사면 타고서 이제 내려 뛰고 있는 거를 봤어요. 그토록 찾아 헤매던 사양노루와 눈을 맞춘 채 서로를 바라본 경이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뭐 저도 놀랬죠. 이 현장 몇 년 계속 다니면서 그렇게 눈을 마주칠 정도로 이렇게 본 거는 처음이었거든요. 뭐 아무 생각도 없어요. 일단 찍어야 된다라고 지금 그 생각만 했던. 이게 흔하게 저희도 현장 다니면서 볼 수 없는 광경인데. 설마 했는데 그날 봤어요. 예, 그래서 여기 올 때마다 항상 가슴이 좀 두근두근 뛰고 또 뭐 이런 것도 차고 오고 막 여러 가지 만감이 교체해요. 또 얘만 생각하면 좀 설레요, 마음이 좀. 예. 민통선 내의 야생동물을 연구하던 중 사양노루의 배설물을 발견하면서 이곳에 사양노루가 반드시 살아있다고 확신하게 됐다는데요. 사막에서 바늘 찾는 심정으로 이거는 진짜 꼭 한번 발견하고 싶다. 국내에서도 아직은 있을 거라는 생각을 끝까지 그거는 놓지 않았었어요. 지금도 이들은 현장에서 발견된 배설 흔적과 발자국, 문헌에 기록된 특성 등을 종합해 사양노루의 예상 서식지를 좁혀나가고 있습니다. 찾은 바위는 저거예요. 이 라인으로 애들이 다니는 길이거든? 이렇게? 근데 지금 흔적이 없어. 여긴데. 없어. 이거 바로 위에. 응. 지금 봤을 때는 지금 저희가 있는 데 중심으로 해서 요 주변이에요.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양노루는 바위가 있는 고산지대의 숲을 좋아합니다. 천적의 기습을 받을 확률이 적은 데다
바위 밑에서 쉴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무리 은밀하게 움직이는 동물이라도 흔적을 남깁니다. 보세요. 안에 이렇게 저기가 있어. 여기가. 아. 응? 초식동물은 그렇게 식용목이나 이런 것처럼 냄새가 격하지 않고 은은한 향이 나긴 나요. 아직 촉촉한 똥. 이건 확실한 영역구역에서는 똥자리라 그래서 이렇게 배설을 한다는 거는 여기는 이제 배설을 최대한 많이 했어요. 한 1000개 정도. 그래서 그 개에 이제 바움들이 내 있는 거예요. 머지않은 곳에 그들이 있습니다. 잠깐만. 연구팀은 발견된 똥자리 곳곳에 무인 센서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제작진도 야생과의 거리를 유지한 채 실시간으로 상황을 관찰할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했습니다. 나무가 있으니까 그 뒤쪽은 또 그늘이져서 어둠이 짙게 깔리자 숲에 야생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마다 먹이를 찾아 나선 그들. 숲은 생존을 향한 긴장감으로 가득합니다. 자정을 넘긴 시간. 피로감이 몰려올 때쯤 무언가 나타났습니다. 사냥. 그죠? 멸종위기 야생동물 사냥입니다. 지금 먹이 먹다가도 그죠? 뒤돌아서 싹 보고 막 먹이 활동하는 거 봐. 와, 경계는 엄청 하네. 쟤네도 어차피 지금 야간 상태니까 야간에 시야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경계를 계속 하겠죠. 사냥은 사양노루와 같은 초식 동물로 서식지 또한 사양노루와 비슷합니다. 자면서도 청각이 곤두서 있을 만큼 천적에 대한 경계심이 강하죠. 깊은 새벽, 메토끼도 밤마시를 나왔네요. 그런데 잠시 후 노루와 비슷한 모습을 한 채 토끼처럼 뛰는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못 가, 못 가. 저기 못 가. 연구팀은 열을 감지하는 야간 투시경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저 멀리 어둠 속에 무언가 있습니다. 형체를 가늠하기엔 먼 거리. 주변을 경계하더니 이내 사라지고 맙니다. 밤의 숲은 얼핏 고요하지만
뜨거운 생명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날이 밝은 후 연구팀은 일대를 탐사했습니다. 야생은 눈 위에 지난밤의 흔적을 고스란히 남겼습니다. 이렇게 와서 끌리잖아요. 여기에 끌렸잖아요. 끌린 자국이 있네. 여기 이렇게. 사냥은 걸을 때 뒷다리를 끄는 습성이 있습니다. 발자국 사이에 긴 선이 있다면 그것은 사냥의 흔적이죠. 그런 형태입니다. 네. 주변에서 발견된 또 다른 발자국. 이렇게 해서 뒤쪽에 찍히는 게 이렇게 며느리 발톱입니다. 4개가 있는데 뒤쪽에 이제 태화된 2개의 발톱이 작은 발톱이 있어요. 잘 발달된 며느리 발톱이 있어 나무 타기의 명수로 통하는 사양노루. 발자국은 비슷한 것 같아요, 저거. 네. 지난 새벽 연구팀이 발견한 건 사양노루였을까? 무인 센서 카메라를 확인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어젯밤 아니면 그저께 밤이에요. 네. 이게 사양노루 전형적인 뒤태. 네. 아, 그거다. 왼쪽 앞에 견치 보이죠? 하얀 거. 이렇게 툭 튀어나왔잖아, 이거. 고라니처럼. 네. 지난밤 사양노루는 이곳에 있었습니다. 고라니처럼 송곳니가 있지만 그보다는 작은 몸집을 가진 사양노루. 몸의 반점은 사양노루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사냥과 함께 있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서식지가 겹치지만 서로를 의식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똥자리가 만들어지는 과정도 담겼습니다. 시야가 트인 고지대를 찾은 사양노루. 끊임없이 주변을 경계하며 배변을 합니다. 천적을 상대할 어떤 무기도 없는 초식 동물의 자구책입니다. 사양노루는 한국과 중국, 몽골, 시베리아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국제적인 보호종입니다. 돌출된 송곳니 때문에 뱀파이어 디어, 흡혈 사슴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죠. 사양노루는 작고 연약하지만 발굽이 발달해 바위가 많은 고산지대를 비교적 쉽게 오갑니다. 목덜미에서 배로 이어지는 2개의 띠는 사양노루만의 독특한 특징. 시베리아에서 한반도까지 폭넓게 분포했던 사양노루. 사양노루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동북아 지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 주변에 있었던 동물인데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이렇게까지 사라졌다는 거
상징적으로 좀 의미하는 동물이고 한편으로는 전 세계적인 보호 가치가 있는 동물들입니다. 사향노루를 멸종위기로 몰아넣은 것은 사람입니다. 전남 구례의 한 한의원. (1980년대) 불법 포획된 사향노루의 박제가 남아 있습니다. 배엔 무언가를 도려낸 흔적이 뚜렷합니다. 그것은 사향낭. 수컷이 암컷을 유혹할 때 내뿜던 사향이 고급 약재와 향수의 원료로 쓰이면서 사향노루는 무분별한 밀렵의 희생양이 됐습니다. 조선시대에도 곡물로 사향을 바쳤던 기록이 나옵니다. 한반도 전역에 서식했던 사향노루. 신증 동구겨지 승남에 따르면 남도의 끝자락 고흥군까지 사향노루가 살았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산이 그래도 좀 깊다. 그런 쪽에는 굉장히 사향노루가 거의 살았었어요. 근데 사향노루는 행동 반경이 좁기 때문에 잡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또 체구가 크지도 않고 또 수컷이 이렇게 도련해서 사향만 담아가지고 나오면 뭐 등산인으로 가장해서 이제 숨겨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사향노루가 굉장히 급격히 이제 많이 죽은 거죠. 인간의 탐욕에 희생돼 사라져간 사향노루. 오랫동안 전설로 남았던 멸종 위기 동물이 우리 산 깊숙한 어느 곳에 살아 있습니다. 털무도 있다. 사향노루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꼬리 분비샘에서 자기 영역을 표시하는 분비물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을 자기 영역에 표시를 하고 암컷을 유인하거나 이런 데 쓰는데 요 나무가 사향노루가 이제 와서 자기 그 꼬리 분비샘을 이렇게 표시하는 그런 표시목이에요. 늦은 밤, 사향노루 수컷이 은밀한 작업을 합니다. 제 키만한 나무를 골라 몸을 비비는 수컷. 항문 주변에 분비샘을 자극해 나무에 채취를 남깁니다. 여기 딱 고사목에만 했어요. 아, 이 노린내가 나. 그죠? 어때요? 노린내가 나. 그래서 번식기에는 이런 행동이 더욱 빈번해집니다. 채취를 남기는 나무는 하나같이 고사목입니다. 그 살아있는 나무는 이게 그 풀냄새가 나잖아. 어떻게 보면. 그래서 죽은 나무에는 고유의 자기 향을 더 채취가 더 돋보이니까 그럴 수도 있고 또 그렇게도 유추가 되네요. 이렇게. 연구팀은 우리나라에 약 30마리의 사향노루가 살아있다고 추정합니다. 저런 걸 알고 난부터는 조그만 가지 같은 것도 일부러 안 건드리려고 또 일부러 또 조심하게 또 갑니다. 네. 인근에 위치한 또 다른 무인 센서 카메라를 열어봤습니다. 이게 지금 암컷이잖아. 독특한 행동이 관찰됐습니다.
격렬하게 암컷을 쫓는 수컷. 지금 시기가 짝짓기 맞죠. 11월에서 1월. 사냥도 지금은 보면은 뭐 암컷을 쫓아서 간다든지 막 이런 그 동영상이 많이 있거든요. 사냥 또한 그랬습니다. 번식기 숲은 밤낮 없이 생명을 향한 에너지로 요동칩니다. 짝짓기철엔 먹지도 자지도 않고 짝을 찾는 데 몰두하다 보니 부상도 속출합니다. 사양노루의 구애는 어떻게 됐을까? 마침내 짝을 찾았습니다. 이 짝짓기 한 거네, 그죠? 네. 뒤에 지금 이게 수컷이네. 수컷이 올라타. 예, 예, 예. 센서 카메라엔 이들이 짝짓기를 하는 순간이 포착돼 있었습니다. 멸종 위기에 몰린 사양노루의 짝짓기. 종의 단절을 막고 다음 세대를 기약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처음 있는 거거든요. 뭐 짝짓기가 뭐 이렇게 이루어진다. 11월부터 1월달까지 된다. 그런 자료는 있었는데 처음 발견한 거예요, 저희. 예. 그래서 굉장히 뭐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최근 몇 년간 일대에선 어미가 새끼를 돌보는 모습이 꾸준히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양노루의 안정적인 서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새끼가 출산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서식처가 안정적이고 거기를 얘들이 그 행동권, 세력권으로 여기를 인식하고 계속 산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건 거기가 완전한 얘들의 사양노루의 서식지라는 게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죠. 연구팀은 대대적인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추가로 해주시면 됩니다. 현장에서는 흔적 조사, 족적이나 배설물 뭐 이런 거 확인하시고 좌표를 찍으시고 무인 센서 카메라를 보강해 사양노루의 생태를 더 자세히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사양노루가 지나는 길목을 파악합니다. 사양노루가 이렇게 좀 주기적으로 와서 계속 배변하던 자리예요. 일반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게 낙엽에 이게 덮여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런데 묻혀 있는 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에 잘 안 뛰는 경우도 많아요. 수년간 현장을 누비며 쌓은 노하우를 나눕니다. 저희도 산을 많이 돌아다니긴 하는데 발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지금 이것처럼 사양노루처럼 이런 특별한 케이스는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런 데서 조사할 수 있는 게 굉장히 고맙고 좋은 거죠. 저희한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쁨인 거죠. 사양노루의 예상 동선을 따라 카메라를 다양한 각도로 촘촘히 배치합니다. 여기는 지금 사냥 배설물밖에 안 보입니다.
야생을 알기 위해 야생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야생의 눈높이로 산을 오릅니다. 이제껏 한 번도 내딛지 않았던 사양노루의 길입니다. 사냥이 어디에 가면은 배설물이 있고 어디에 가면 휴식처가 있다 정도는 예측이 되는데 사양노루 같은 경우에는 배설을 어디에 하는지 그다음에 휴식처가 어디에 있을지 생태적으로 밝혀진 게 거의 없다 보니까 지금 배설물 찾기도 저는 솔직히 좀 힘들고 뭐 어디로 다니는지도 예측이 안 되고. 연구자들은 사양노루가 자주 출몰하는 지점을 중심으로 예상 동선을 짰습니다. 그리고 센서 카메라를 추가 배치해 총 100대의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과연 이 남겨진 카메라들엔 사양노루의 어떤 모습이 담길까요? 겨울이 깊어갑니다. 야생 동물들은 한동안 탐색전을 벌였습니다. 낯선 카메라에 때론 호기심을 보이고 때론 경계하기도 했죠. 그리고 눈이 소복에 쌓인 어느 겨울날 저녁, 마침내 사양노루가 나타났습니다. 모든 감각을 집중하는 은밀하고 조심스러운 일상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센서 카메라엔 베일에 쌓여있던 사양노루의 생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팀은 영상으로 기록된 사양노루의 행동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혼자 이렇게 조심스럽게 갈 때는 이 뒷발이나 앞발을 보시면 굉장히 재밌어요. 이 뒷발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커서 있는데. 예. 바로 찍은 데를 바로 그대로 찍잖아요. 그죠? 사양노루는 앞발을 디딘 그 자리에 뒷발을 딛습니다. 탁, 탁, 탁. 그러니까 뭐냐면 사양노루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동물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다른 개체는 말이나 이렇게 사냥 같은 경우는 다리를 막 이렇게 끈단 말이에요.
사양노루의 행동 반경은 좁습니다. 늘 같은 자리에 찾아와 배설을 하고 자신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독특한 소리를 내는 패턴도 관찰됐습니다. 좀 희한하게 캥거루처럼. 그 특징이 뭐냐면 저희 걸음걸이 할 때는 조심스럽게 갈 때는 그냥 소리 안 나고 갔는데 소리를 낸 다음에는 점프를 해서 도망간다는 거지, 그죠? 그러면은 이 소리를 낸다는 건 뭐가 있어. 상황을 다른 각도로 보자 담비가 포착됐습니다. 사양노루는 담비를 보고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팍 튀어서 천적이 공격할 때 짧은 시간에 순간 튀어서 피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깊은 눈 빠져서 허우적대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잡식성인 담비는 호랑이가 사라진 한반도에서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자신보다 덩치가 큰 고라니도 잡아먹는 강력한 사냥꾼이죠. 위협을 느낄 때 내는 소리엔 어떤 의도가 담겨 있을까요? 이런 소리 처음인데요. 야생동물이 이렇게 쉿 소리. 지금까지 잘 듣지 못한 소리예요, 확실히. 같은 우제류인 노루, 고라니와 비교해봤습니다. 발성법부터 주파수까지 확연히 다릅니다. 바로 이 부분의 주파수하고 이 부분의 주파수의 에너지가 가장 많다라는 뜻이에요. 13,000, 14,000 하면은 굉장히 높은 주파수이고 아마 우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 범위이긴 하지만 저 같은 좀 이렇게 노화가 진행된 사람은 저 정도의 높은 주파수의 소리는 들을 수가 없어요. 사양노루는 고라니와 노루에 비해 약 10배 이상 높은 주파수의 소리를 냅니다. 굉장히 높은 주파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높은 주파수는 멀리까지 전달이 되지 않아요. 금방 사라져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하자면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동물이다. 바로 눈앞에 있는 그 대상에게만 나의 의도를 전달하고 싶지 소리 자체가 아주 멀리까지 퍼져나가는 것은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난해 11월 기록된 한 영상엔 다리가 불편해 보이는 사양노루가 포착됐습니다. 며칠 사이 기록된 다른 영상에서 더 자세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양노루는 왼쪽 앞다리가 부러진 상태였습니다. 그 발 쪽 그 뼈가 완전히 돌출이 됐어요. 육안상으로 봤을 땐 거의 한 15cm, 10cm 정도 뼈 자체가 이제 완전히 노출이 돼 있는 상태인데 얘가 과연 얼마나 살 수 있을까?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부터 드는 거예요. 벌써 상처가 너무 심해 보이잖아요. 육안상으로 봐도. 예리한 것에 의해서 완전히 탁 잘려진 그런 상처가 아니라 뜯겨지면서 만들어진 상처 형태 같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불법 욕구가 의심이 많이 됩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적응을 잘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거는 다리를 계속 내리고만 있지 접지를 못해요. 다른 발로 과도하게 딛기 때문에 이제 관절 부위에 영향을 많이 줘요. 쩔뚝대면서 가기 때문에 이 정상 다리에 굉장히 많은 하중이 가서 이게 관절이 과도하게 꺾이거나, 근데 심한 경우에는 이 근육의 손상이 이루어지게 되면 나중에 근융해가 발생하는데 근이 녹아요. 그래서 그것이 신장이나 심장 쪽에 영향을 줘서 동물들이 죽기도 하거든요. 며칠 후 포착된 다른 영상을 통해 연구팀은 이 사양노루의 성별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배설하는 것으로 보아 암컷 사양노루였습니다. 연구팀은 이 사양노루를 더 알아보기 위해 관련 촬영본을 모두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디죠? 여기 맨 밑에 칸. 그리고 그동안 촬영된 영상 속에서 새로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지난해 10월 26일 발이 부러진 채 걷고 있는 암컷 뒤를 따르는 두 눈동자. 다친 사양노루에겐 새끼가 있었습니다. 그보다 보름 앞서 촬영된 영상 속에서 어미는 건강합니다. 그 보름 사이 그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개체가 이제 안 좋게 될 수도 있고, 암컷이기 때문에 이제 서식지로 옮기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봐야 되겠지만 조금 마음은 좀 그렇습니다. 사양노루의 보전을 위해 생명 하나하나가 절실한 지금. 산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연구팀은 다리를 다친 어미가 최초로 발견된 지점을 찾아 나섰습니다. 인근에선 꽤 오래전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불법 밀렵 도구가 발견됐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동물들, 야생동물들이 이거에 찝히면은 이걸 뺄 수가 없어요. 한번 찝으면 이게 벌어질 수가 없거든요. 사양노루 어미는 이와 같은 덫에 걸려 다리를 잃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멸종위기에 몰린 그들에게 가장 위협적인 적은 여전히 사람입니다. 지금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밀렵. 땡땡하게 얼었네요. 상하진 않고 그냥 얼어 있는 상태네요. 얘네들은 걸리면은 많이 있어봐야 한 10시간? 빨리 죽는 거는 한두 시간이면 죽어요. 불법 올무에 걸려 죽임을 당한 노루. 해마다 수천 마리의 야생동물이 밀렵에 죽어갑니다. 그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유일하게 안전한 지역은 휴전선 남북으로 펼쳐진 비무장지대와 민간인 통제구역.
지금 사양노루가 우리나라에서 아직 멸종하지 않고 이나마 버티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DMZ 그리고 DMZ와 인접해 있는 민통선 지역 지뢰 또는 군부대의 철저한 통제로 인해서 인력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접근이 어려웠다. 그로 인해 사양노루가 지켰다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의 상흔을 아는 채 지난 60여 년간 민간인의 출입이 금지된 이 지역은 야생에겐 천국이나 다름없습니다. 밀렵과 오염이 없는 청정 지역. 자연과 인간이 각자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이곳에 우리나라 멸종위기 생물의 약 38%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사양노루 또한 이곳에 있습니다. DMZ가 품어서 되살려낸 소중한 야생입니다. DMZ 근처 양구 산양 사양노루 보건센터. 산양을 구조하고 증식한 다음 다시 자연에 돌려보냄으로써 산양 복원을 주도해 왔습니다. 전국에 있는 4개의 보건센터와 20년 가까이 협업한 결과 멸종위기에 처했던 우리나라의 산양은 현재 약 1,000마리 이상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그 뽕잎이 그 단백질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얘들은 또 특이하게 선호도에서 이거를 먼저 또 선호해서 먹고 특히 이제 구조 개체나 영양이 좀 필요한 개체는 이걸 많이 주는데 그는 사양노루도 이 땅에 되살릴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산양처럼 사양노루의 생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 야생동물에겐 보릿고개라 할 수 있는 1월. 산 곳곳에 먹이를 가져다 둡니다. 겨울철에만 한시적으로 지금 사냥이나 야생동물 먹이 공급을 해주고 있는데 야생동물들 지금 와서 좀 먹고 있어요. 눈이 얼고 새싹이 나기엔 이른 이 시기. 초식 동물들은 가랑잎을 먹으며 봄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모두가 굶주리고 지치는 이 시기. 다리까지 다친 사양노루 어미와 새끼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여긴 최근까지 왔어요. 요 군데군데 갈색으로 된 분변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이런 마른 갈잎을 주로 먹이로 하다 보니까 이제 분변이 이렇게 갈색, 짙은 갈색을 띠는 이제 특징들이 있거든요. 이걸 확인해 볼게. 그들이 처음 발견됐던 지점에 카메라를 열어봤습니다. 더 이상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제작진은 연구팀과 함께 다시 산에 올랐습니다. 사양노루가 좋아하는 먹이, 겨우살이를 마지막 선물로 남기고 이 취재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였습니다. 연구팀은 마지막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제 이제 눈이 새로 한 번 왔기 때문에 그 눈 온 이후에 한 다음 날 아니면 다다음 날이면 또 얘네가 먹이 활동을 하러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좀 기대를 좀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둠이 내리자 사양노루가 먹이 활동을 시작합니다. 멀리서 다가오는 어린 사양노루. 근처를 계속 서성입니다. (3개월) 전 다리를 다친 어미와 새끼가 함께 발견됐던 바로 그 지점입니다. 혹시 이 사양노루가 당시의 그 어린 개체일까? 작년 10월 촬영된 화면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어미 뒤를 따르던 어린 사양노루. 아직 골격이 작고 여립니다. (3개월) 후 같은 자리에 나타난 사양노루. 아직 완벽한 성체는 아니지만 제법 의젓합니다. 지난 3개월 사이 독립해 성장한 같은 개체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어미는 끝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9일 후 모습을 드러낸 어미. 한동안 서성이다 사라집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포착된 어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사양노루는 그 한 개체 한 개체가 되게 지금 굉장히 소중한 자원이고요. 자산이기 때문에 그 한 개체를 구분해서 얘들의 행동 반경이나 생태를 연구하면 이 개체를 이제 확보하고 늘릴 수 있는 그 밑거름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거죠. 그래서 얘들을 구분하는 방법이 필요하고, 그래서 구분을 해놓고 한 다음에는 해야지만 여기를 보존하고 복원하는 그런 대책을 또 정책적인 걸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양노루는 한때 전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냈고 이제 조금씩 사양노루를 알아가는 중입니다. 한 종이 멸종한다는 건 하나의 세계가 사라진다는 거죠. 전설을 살아있는 현실로 만들기 위해 연구원들은 오늘도 다시 길을 나섭니다.